다누리는 그림으로 보면은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크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 오른쪽에 보이는 화성을 가기 전에 저희는 가운데 있는 달의 착륙선을 보낼 거고요. 그 착륙선을 가기 전에 저희가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누리는 그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2022년에 달 궤도를 돌면서 탐사할 수 있는 달 궤도선입니다. 그 이후에 착륙선이 보내지고 화성 착륙선도 보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행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누리는 2016년도에 개발이 시작을 해서 올해가 이제 7년차 마지막 회가 되겠고요. 지난 8월 5일 날 미국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달까지 잘 가고 있고, 만약에 달에 잘 가게 되면 달에서 1년간 여러 가지 페이로드 탑재체를 통해서 임무가 수행되고요. 기본적으로 달에 가는 이유는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우주 탐사를 위한 어떤 기술을 검증하고 과학적인 어떤 검증을 또 하는 목표로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누리 형상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은 다누리가 발사체에 실려서 발사되기 전의 형상입니다. 부피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다누리는 최대한 모든 접을 수 있는 파트를 다 접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누리는 양쪽에 솔라어레이가 2개가 장착돼 있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태양 전지판이 발사 위에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고, 하이겐 안테나나 마그네틱 붐이 전개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형상이 커지게 되죠. 왼쪽에 접했을 때는 3가지 축에 대해서 한 2m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펼쳐지면 길이 방향 큰 방향으로 6m, 다른 방향으로 3m 정도 커진다. 무게는 678kg 정도 되는 위성이 되겠습니다. 다누리는 크게 6개의 탑재체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탑재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약간 금색 같기도 하고 노란색 같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나사가 개발해서 납품한 섀도우 캠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하고 다르게 어두운 영역을 잘 찍을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누리가 달의 북극 또는 남극을 계속 돌게 되는데, 북극 또는 남극에는 빛이 닿지 않은 아주 어두운 영역이 존재하거든요. 분화구가 있어서 그 분화구 부분의 어두운 부분을 특수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어두운 영역에는 만약에 물이 있다면 얼음으로서 존재할 수 있겠죠. 저희가 달에서 물을 채취할 수 있다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나사의 섀도우 캠의 목적은 그런 얼음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 폴캠이라고 하는 평시야 평광 카메라가 되겠는데요. 이 평광 카메라는 달 표면의 평광을 찍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지구에서도 달의 평광 영상을 찍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38만이라고 하는 먼 거리에서 찍기 때문에 해상도가 물론 좋지 않고,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앞면만 볼 수 있죠. 그래서 달의 뒷면의 평광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누리는 가서 거뜬하게 그걸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번 보내려고 하는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저희가 선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DTMPA라고 하는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하는 기술 탑재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실시간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고, 제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KGRS 감마선 분광기는 지금 김경장 교수님께서 제 발표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희대에서 개발한 자기장 측정기가 주된 탑재체 6개가 되겠고요. 앞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생각보다 700kg 가까운 무게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 이 6개 탑재체를 싣고 가는 700kg짜리 이하, 즉 678kg의 무게에 있는 위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거의 1톤이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누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단위 무게 대비 많은 기능을 하면서 탑재체를 많이 싣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누리는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는 조립, 평가, 시험할 수 있는 시설에서 모두 이루어졌고요. 순수 한국 기술로 제작돼서 검증이 되고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방법인데요. 달에 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달에 직접적으로 발사체가 밀어줘서 4일에서 5일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달로 직접 가는 직접 전이 방법. 이런 방법은 아폴로를 포함해서 이번에 아르테미스 시험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사람을 달로 보내는 조건일 때는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유는 방사능 노출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짧은 거리를 가져. 단 짧지만 단점은 연료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인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을 쓸 때는 이 페이징 루프라고 하는 위상전이 방식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은 지구를 여러 번 돌면서 원지점을 키워서 달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주로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이 방법을 쓰게 되고요. 하지만 다누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BLT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팔자 모양 같기도 하고 부메랑 모양도 같기도 한 특이한 궤적을 따라가는데요. 기간은 제일 멉니다.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가는 것에 비해 늦게 가는 단점도 있지만 연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성들의 서로 중력장들을 평형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료를 최소화시킬 수 있죠. 단점은 그 우주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제가 고속도로라고 표현하는데 저 고속도로가 실시간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최적화해서 찾아내는 기술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BLT 기술이 그렇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해내서 그거를 성공시켰고요. 이제부터는 발사하고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누리는 보시는 것처럼 펠콘 9에 저기 캡슐 모양에 되어 있는 페어링에 혼자 실려서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발사체 펠콘 9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방송으로도 보셨을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펠콘 9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1단 부스터의 회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어떤 장점이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발사장 가서도 놀란 부분이기도 하죠. 1단 부스터가 발사가 돼서 중간 정도에서 분리가 되면 회수하는 기동을 위해서 플립 기동을 이루어지고요. 플립 기동에 의해서 부스터 백이라고 하는 속도를 줄이는 기동을 통해서 다시 랜딩, 즉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기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바지선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발사장 근처에 있는 발사대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다누리는 저 바지선에서 내려서 직접적으로 쏘아 올린 1단 부스터가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 대서양에 내리기 때문에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플레이를 좀 시켜 주실래요? 동영상. 이거는 제가 직접 제 핸드폰으로 1월 31일 날 직접 플로리다에서 찍은 사진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코스모스 스카이메드가 발사되는 장면을 제가 근접 촬영해서 그 근처 발사장에서 찍은 거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저 멀리서 이제 펠컨 9이 발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한 4분의 1 정도로 옮겨 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1단이 분리되면서 플립 기동이라고 하는 기동이 일어나지죠. 보시면 두 가지 연기를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2단 부스터가 그대로 번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왼쪽에 보시는 거는 1단 부스터가 다시 발사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때 1단 부스터는 바다에 내리지 않고 발사대에 내릴 수 있어서 제 머리 위에서 직접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포인트가 지금 보실 겁니다. 오른쪽은 2단 부스터, 2단이 진행하는 거고 왼쪽이 1단이 지금 회수되는 장면이죠.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이 됐던 거는 점점 멀어지니까 어느 걸 따라갈지 고민을 했다가 2단을 당연히 포기하고 1단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1단이 내려오는 것까지 제가 계속 추적을 했고요. 한 4분의 3 정도로 옮겨 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리엔트리 번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뒤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저 이제 자유낙하에서 내려오는 게 보이실 거고, 그리드 핀이라고 하는 핀을 이용해서 번 없이도 자세를 기동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점점점 형상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내려오는 직전에 랜딩 번을 한번 하면서 착륙대에 다시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때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이제 저 장면을 찍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본 장면은 제가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여기 밑에 써 있는 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줄리아 블랙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KP로의 발사를 총괄하는 런치 디렉터가 되겠고요. 스페이스X에서 KP를 총괄하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발사 날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본인이 맡은 마지막 미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래서 특히 더 이제 한국에서 달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 위에 적혀 있는 다누리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자기가 그 문구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다누리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발사 당일날 그분한테 그 한국 발음을 설명한다는 것도 벅차기도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분이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로켓 사이언스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다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건 뭐냐면 문구를 좀 바꾸자. 쉬운 단어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가장 받침이 좀 없는 위주로 해서 다누리 가자 달로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고 그분이 그거를 여러 번 연습하고 발사하기 한 1시간 반, 2시간 전에 다시 와서 자기 발음까지도 체크할 정도로 하고 가셨거든요. 기본적으로 발사할 때 그 줄리아 블랙이 저 카운트다운을 직접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멘트를 했는데 방송에는 어떤 그 소리랑 이렇게 뭉쳐서 잘 들리지가 않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그 한국말이 나오는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 좀만 켜주실래요? 네, 됐습니다. 이분이 줄리아 블랙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멘트가 들리게 되죠. 사실 그 발사 컨트롤 센터에 있으면 저런 발사 장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고 위성 상태가 이상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하지만 모니터를 보고 발사가 된 다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발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문 밖으로 뛰쳐나와서 하늘을 쳐다봤던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그때 순간 다누리 모습이 저의 눈에 저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장면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뭉클했고요. 지금부터는 다누리가 어디까지 가 있고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다누리는 보시는 아까 말한 팔자고리 형태로 해서 다시 달로 가는 그 궤적을 제가 그려드린 거고요. 8월 5일 날 발사가 되고 솔라우레이라고 하는 전개가 진행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코렉션 매니법이라고 이제 약간 궤적을 수정하는 궤적인데 첫 번째 거는 테스트용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영상이 지난번 8월 26일 날 처음 지구하고 달 동시에 찍었던 사진을 보내왔던 위치입니다. 저 때는 루티를 저걸 찍기 위해서기보다는 루티의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비공식으로 준비했던 부분인데요. 영상이 너무 깨끗하게 나와서 제가 처음에는 좀 안 믿었어요. 지구 사진이 천리안 위성 가지고 찍은 거를 좀 모자이크한 거 아니냐고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 봤더니 좀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TCM을 하고 155만까지도 최대 거리를 찍은 다음에 그 위에 두 번의 코렉션 매니법을 한 다음에 현재는 코렉션 매니는 필요 없이도 12월 16일부터 달에 도착해서 17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타원 궤도를 줄여나가는 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빨간색에 표시된 부분이 오늘 다누리의 위치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가운데 태양이고요. 바깥에 동그란 원은 지구가 도는 공전 궤적입니다. 즉, 저 한 바퀴는 1년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누리는 아까 8월 5일 날 발사해서 지금 12월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중순부터 12월 말일까지 번을 잘 끝내면 내년에는 1월 달에 시운전을 통해서 내년 12월까지 원래 계획했던 1년 미션을 수행하고 만약 연료가 남는다면 연장 미션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찍었던 지구하고 달의 사진입니다. 다누리가 찍어왔고요. 두 영상을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실제 같은 위치에서 달이 지구만큼 커 보일 때 찍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고 제 발표는 마칠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